경기 보랑시 직격탄을 맞는 게 자영업자인데요.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다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많았죠. 네, 지난해 음식점과 술집 매출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가 분쟁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상가 분쟁 전문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문제 중에 특히 이제 상가 부동산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 및 종료에 따라서 발생하는 명도 문제,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원상 회복을 누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권리금을 누구한테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상가 임대차 계약과 종료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좀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 임차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상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명도 소송, 인도 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도 잘 안 되고 임대료도 잘 못 냈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상가를 반환하지 못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적까지도 하는군요. 네. 근데 월세를 못 내면 뭐 보증금에서 까지 않습니까? 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를 못 내서 계약이 해지가 된 이후에 소송을 들어간다 그러면 소송까지 보통 적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리고 항소까지 생각한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3개월치가 밀리는 순간 이제 소송을 고려하시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때부터는 소송이 가능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2개월치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3개월치가 밀리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그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바로 임차인으로부터 그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집행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받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직접 가서 인도를 하거나 집기를 빼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제 법률적인 절차를 얘기해드려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소장을 받게 되면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시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으면 나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다 포기할 테니 더 이상 청구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실제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계속해서 협의할 여지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걸게 되는 소송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최근에 빈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권리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일반 뭐 거주하는 집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금 얘기가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집기류 같은 거에 일체를 다 통틀어서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고요. 자리세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 상가의 지리적, 위치적 이점, 바닥 권리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에 관해서 노하우, 고객들, 그다음에 그런 인지도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영업 관리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으로 세분화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임차인분이 새롭게 이제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계약을 임대인이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임차료보다 2배, 뭐 아니면 1.5배에서 2배 이상을 부르면서 나는 이 금액 아니면 계약을 못해. 아니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러한 행위를 할지 아니면 임료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신용정보 받아와. 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제가 들여서 얘기를 드리면 샌드위치 가게를 A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한 5천만 원 들여서 인수를 하고 거기 안에 냉장고도 넣고 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영업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서 그 동네 이제 핫스팟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10년이니까 더 이상 연장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똑같은 영업을 하면 내가 돈을 잘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여기 지금 주변 시세가 높으니까 2배 이상 월세를 주지 않으면 아니면 보증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방해되고 임차인을 계속 구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 기존 임대차분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은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받았던 손해, 권리금 상당액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연체료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이 청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영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의나 중과실로 상가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의 권리금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가장 많은 거는 지금 현재 임차인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다고 하면 기존 임차인들이 그 가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옆에다 똑같은 걸 차려요? 네, 그렇습니다. A 가게를 B라는 사람이 인수하면 B는 A가 그 장사는 안 할 거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권리금을 받고 자기가 샀기 때문에 A는 이런 동종 영업을 여기 근처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많은 사건들에서 A가 주변 옆 동네나 아니면 뭐 가로 인접해서라도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 A가 동종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거든요. 가장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죠.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계약서를 보통은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떠한 권리금을 받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권리금을 받았는지 시설 권리금을 받았는지 영업 권리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몇 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발생하는 다른 문제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좀 자주 발생하는 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차인들이 원상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원상회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정도하고 임차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중재가 되나요? 보통은 본인이 설치한 임차인 중에 본인이 설치한 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하면서 벽에 뭐가 묻거나 뭐 바닥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판례에서는 임대인들이 임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감수해야 될 자연 마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임대할 때 현황보다 조금은 손상되어 있고 마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연적인 마모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상회복에 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이제 권리금을 주고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제가 인수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B예요, B. 그래서 A한테 권리금 다 주고 샌드위치 가게를 있는 상태 그대로 다 받아왔어요. 근데 나는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년 있다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원상회복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A하고 B하고 사이에 임대차 관계에 어떻게 그 권리금이 넘어가고 어떠한 시설들이 넘어가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권리금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고 그래서 임대차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 주변 상황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가는 피해라, 이런 계약은 피해라 라는 꿀팁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새롭게 가게를 구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할 상가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낙후된 건물일 때 이 안전진단상 D등급 이하가 되면 언제든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안전상 이후로 퇴거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권리금을 내고 시설을 투자를 하고 그래도 들어갔었어도 언제든지 퇴거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년간 보호되는 그 임대차 보호 기간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한 게 0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아이고,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가 있어서 언제든지 철거 위험이 있는 곳이거나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퇴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쯤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실질적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지를 다 알아보시고 나가셔야지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을 온전하게 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상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가일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집주인이 있고 그 상가 주인이 있는데 당연히 관리를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상가 주인분들은 신경을 안 쓰십니다. 뭐 비가 샌다거나 뭐 무슨 수리가 있었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 거기 관리단에다가 얘기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 우리는 그냥 관리비만 받고 몰라버린다. 이렇게 나몰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상가 이외의 건물에서 보고 물어보고 여기 관리단이 좀 어떻게 되고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혜를 받으려는 계획을 하신 분들이나 이 가게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누구나 이 사실은 좀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